라커룸의 대지진. LAFC가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용감한 역전극을 펼친 끝에 감동적이고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둔 후 클럽의 주장인 강철 수비수 에런 롱에 의해 충격적인 진실, 무대 뒤 이야기가 직접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바로 그 특별한 관찰 위치에서 롱은 대한민국 슈퍼스타 손흥민으로부터 마법과도 같은, 미국에는 존재한 적 없었던 리더십 스타일을 목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손흥민이야말로 LAFC의 2골 뒤에 숨겨진 총설계자였습니다. 경기 이틀 후 독점 인터뷰에서 에런 롱은 여전히 경애와 감탄이 가득한 표정으로 전 세계 축구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팀 전체의 훌륭한 투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카메라가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한 가지, 라커룸과 벤치에 있었던 우리만이 목격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2골은 단순히 연계 플레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바로 손흥민의 마법 같은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골 뒤에 숨겨진 비밀, 벤치에서 온 속삭임. 에런 롱은 손흥민이 아직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보여준 그의 비범한 전술적 두뇌를 드러내는 첫 번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는 그다지 좋지 않은 다소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롱이 회상했습니다. 소니는 그때 아직 벤치에 앉아 고도의 집중력으로 경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기술 지역 근처에서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롱은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니가 재빨리 LAFC의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가까이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조용한 한마디였고, 손으로는 시카고 수비진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로 복귀할 때마다 항상 비워두는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비드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우리에게 세트피스 상황이 왔습니다. 다비드는 소니가 가리켰던 정확히 그 위치로 패스를 했고,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바로 그곳에서 헤더로 1대1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롱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프로축구를 해온 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손흥민, 그는 아직 벤치에 앉아 조끼를 입고 있으면서도 경기의 판도를 바꿨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전술적 두뇌, 경기를 읽는 능력은 정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 마법 같은 말, 심리학자, 손흥민이 나섰을 때. 하지만 에런 롱이 미국에는 존재한 적 없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만든 진짜 마법은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 라커룸에서 일어났습니다. 하프타임 때 비록 동점을 만들었지만 라커룸의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무거웠습니다. 롱이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감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감독님은 필요한 전술적 지시를 내리셨지만 팀 전체는 여전히 불꽃, 어떤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선수 생활 내내 그 어떤 주 K리그 득점왕이나 스택에서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롱은 숨김없는 감탄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상투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까지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니는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점 후 다소 불안해하던 수비수들에게 그는 수비진의 형제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들,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 계속 우리 축구를 하자. 나는 뒤에 있는 당신들을 100% 완전히 신뢰해. 볼전개에 어려움을 겪던 미드필더들에게 그는 미드필더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더 과감하게 앞으로 패스해. 그냥 나를 찾아. 내가 약속할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 공간을 찾아낼게.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다소 조급해하던 팀의 주전 공격수들이 부항객에 그는 공격진의 절친한 친구인 데니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신뢰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형제, 계속 뛰어, 계속 움직여. 단 한 번의 기회면 돼.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 기회를 바로 네 발 앞에 가져다 줄게. 에런 롱은 이 말을 전한 후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미국에는 정말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소리치고 강인함으로 단호한 말로 때로는 강요로 불을 지피는 주장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강요나 명령으로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신뢰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고 그가 당신을 셔츠 서포트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마법이자 최고 수준의 정신적인 치료였습니다. 우리 라커룸 전체가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골, 지켜진 약속과 맏형의 희생, 그리고 그 마법은 후반전에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그가 약속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에런 롱은 여전히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 33세의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 경이로운 질주로 소니는 혼자서 돌파하여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그의 인간됨을,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롱이 강조했습니다. 경기장 위, 관중석 위의 모든 사람들은 슈퍼스타로서 손흥민이 그 슛을 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을 집어들고 똑바로 다가가서 그가 약속했던 팀 동료들이 부항객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하프타임 때 했던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게. 그리고 그는 이보다 더 고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데니스의 2대 이 동점골은 단지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 하나의 믿음이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 단순히 슈퍼스타가 아니다. 그는 위대한 리더다. 주장 에런 롱의 폭로는 손흥민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깊이 있으며 인간미 넘치는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롱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거나 개인적인 타이틀을 더 얻기 위해 LAFC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격상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위대함과 팀 정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팀의 두 골 중 하나는 그가 아직 벤치에 앉아있을 때 나온 그의 천재적인 전술적 두뇌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경기장 위 그의 용감한 심장, 마법 같은 두 발, 그리고 명예로운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주장이지만
모든 LAFC 선수들의 마음속에서는 손흥민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신적 지주인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는 리더십의 기술에 대한 전설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소란스럽거나 과시하지 않고 이해와 신뢰, 그리고 논리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순수한 한국 스타일로 LAFC의 라커룸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새로운 승리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